제가 그 비인가 국제학교를 좀 고민하는 시기가 7, 8년 전이에요. 중고등학교 때는 좀 비싼 학교에 학비를 보냈을 때도 사실 유학에 대한 효과를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비인가 국제학교를 보낸다고 좀 생각을 하실까요? 일단 개인적으로. 일단 장기간 해외에 있었던 만큼 뭐 해외고 전형이라던가 여러 가지 전형들이 좀 있으니까 생활비는 말레이시아도 저렴해서 오는 나라는 전형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삽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지금 선택해도 똑같이 한다 아니면 지금 선택하면 좀 다른 선택을 할 것 같다. 이거 영상 보고 네. 싫어하지 않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포커스 에듀케이션 김문교 대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주제를 들고 나왔는데요. 바로 한국에 있는 비인가 국제학교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또 국제학교 이렇게 두 개를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두 개를 각각 경험해 보신 학부모이자 또 컨설턴트 두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네, 우리 조성희 이사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에듀케이션 조성혜 이사입니다. 네, 또 김나영 부장님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나영 부장입니다. 네, 조성희 이사님은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에서 전 과정을 자녀 유학을 시키셨고 네. 또 김나영 부장님은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유학 경험도 있고 이후에 또 한국에 있는 비인가 국제학교에서 또 졸업까지 시키셨죠. 오늘 두 분의 생생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먼저 우리 간단히 자녀들 좀 교육 히스토리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사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는 사실 결혼하고 남편이 말레이시아 주재원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는 말레이시아에서 사실 태어났고요. 그래서 전 교육 과정을 말레이시아에서 마친 상황이고 지금은 현재 한국으로 대학을 와서 지금 3학년을 재학 중입니다. 네, 부장님도. 저희 아이는 한 2018년, 19년 만 2년 동안 국제학교에서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 한국으로 넘어와서 6년 정도 비인가 국제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은 그렇게 계획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교육 계획을? 처음부터 계획했던 건 아닌데 말레이시아 유학이 결정되는 시기에 얘기하면서 2년만 딱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시점에서 아이 성향에 맞춘 학교가 어떤 학교일까 등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비인가 국제학교를 결정을 하게 됐죠. 그럼 이사님도 전 과정을 사실 교육시키기가 쉽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근데 그렇게 된 계기가 있는지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아이의 유치원 취학 전에 한국으로 올까, 뭐 미국으로 갈까, 말레이시아에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다가 제가 이제 직업이 이제 뭐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들에 대해서 워낙 잘 알기도 했었고 말레이시아 국제학교가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말레이시아 쪽으로 결정해서 보낸 케이스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학교 선택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 건데요. 자, 부장님은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알아볼 때,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와서 학교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좀 보셨나요?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를 선택하는 기준에서는 그 당시에 저희 아이가 이제 한국에서 사교육에 굉장히 많이 지쳐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한국이랑 완전히 좀 다른 교육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서 좀 활동이 많은 학교들을 좀 많이 봤고요. 그리고 약간 한국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지역을 좀 벗어난 지역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학생이 거의 없는 학교, 그리고 그 지역 자체도 한국인이 많이 없는 곳. 그래야 2년 동안 아이들이 영어를 많이 쓸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이제 다른 나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선택을 했고요. 또 가장 큰 건 학비도 있죠. 맞아요. 좀 학비까지 다 고려해서 그래서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를 결정을 했고, 한국에 돌아올 때는 아무래도 아이가 원래 공교육까지도 고민을 했었는데, 아이가 앉아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이제 뭔가를 많이 경험하고서 그거를 정말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아이라 아이 성향에 좀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규모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비인가 국제학교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3개 국제학교를 보내신 걸로 알아요. 네, 맞아요. 12년 동안. 네네. 그럼 학교를 선택한 좀 기준이 뭐였나요? 저도 사실 뭐 부장님처럼 아이 성향에 조금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하고 초등 과정은 우리 아이가 어떤 성향인지 알기가 좀 어려웠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아이의 성향을 파악하는데 비싼 국제학교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평이한 학교, 그 다음에 학비가 좀 만만했던 학교를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는 아이의 성향이 이제 초등학교 과정에서 다 이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저희 아이도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체험을 좀 하면서 학습을 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활동이 좀 많은 학교를 선택하다 보니까 특별활동이 좀 많은 학교는 학비가 좀 비싸다라는 이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좀 그때는 학비를 좀 높여서 보냈었던 것 같아요. 자녀 성향에 맞게 좀 선택을 하셨네요, 두 분도. 네, 맞습니다. 제 자녀는 아직 어리긴 하지만 이과인 것 같아요. 뭔가 활동적이고 가만히 있진 않아요. 보통 부모님을 닮습니다. 그렇죠. 저를 닮은 만큼 저희는 다 모두 좀 활동적인 학교를 좀 보내야겠네요, 그렇죠? 부장님께 이어서 말씀드리면, 자, 비인가 국제학교를 알아보실 때, 네.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있는 비인가 국제학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학교별로 수준 차이도 크고 실제로는 좀 요즘 많이 걱정하시는 거 폐업도 한다고 하고, 어떤 기준으로 좀 선택하셨고 또 왜 지금 학교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제가 그 비인가 국제학교를 좀 고민하는 시기가 7, 8년 전이에요. 이제 그때도 비인가 국제학교 폐교 얘기는 계속 있었고요. 이제 굉장히 나쁜 이미지나 뭐 좋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어서 비인가 국제학교 선택을 할 때 불안함은 있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가장 먼저 좀 봤던 게 그래서 이제 학교 운영 기간을 좀 봤어요. 그래도 10년 정도가 되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학생 규모도 좀 봤어요. 어느 정도 있어야 학교가 운영이 될 거라.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저희가 이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크리스찬 대안학교 중에 선택을 해야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설립자의 교육 철학 등등을 좀 고려해서 학교를 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이제 두 학교를 다녀봤잖아요. 말레이시아와 한국을 다녀봤는데 차이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시설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어떠한 차이점들이 좀 있을까요? 시설 면에서는 차이가 크게 이렇게 있다고 생각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말레이시아에서는 학비가 그렇게 높은 학교를 보내지 않았었고, 지금의 비인가 국제학교는 제가 보낼 당시에는 규모는 있었는데 한국에서 좁은 곳에 학교를 짓다 보니까 약간 좀 맥락 없이 띄엄띄엄 건물이 있었거든요. 캠퍼스가 딱 이렇게 그렇게 영역이 있지 있었던 않았어요. 네. 학교는 아니었군요. 네, 그래서 그때는 그래도 이제 연역을 좀 많이 받고요. 그리고 뭐 보내고 나서 1년에 이렇게 성장하는 속도를 보니까 굉장히 좀 학교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작년까지 보냈는데 그 상황에서는 학교가 굉장히 캠퍼스도 크고 이제 많은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학교로 좀 성장을 하긴 했죠. 그러면 이제 부장님 개인적인 케이스 말고 같은 비용대 학교라면은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시설적인 거나 환경적인 차이는. 예를 들어서 한국에도 뭐 3, 4천만 원짜리 조금 비싼 학교고 말레이시아도 3, 4천만 원이 비싼 학교다. 동일한 학비다.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한국은 지역에 따라서 그 학비 갭이랑 시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수도권에 많이 몰려있는 그것들은 부지가 좀 좁기 때문에 이제 학원 건물처럼 운영되는 곳이 많고, 그렇다 보면 이제 캠퍼스라고 할 만한 곳이 없죠. 뭐 체육관이나 뭐 음악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학원처럼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3, 4천만 원짜리 국제학교는 굉장히 좋은 시설을 그렇죠. 자랑하거든요. 거의 그렇죠. 대학교 캠퍼스처럼 이제 네. 형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좋죠. 이사님도 이제 3개 다른 학교를 다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비싼 학교는 시설이나 이런 환경이 좀 어땠나요? 그 학교는 캠퍼스도 일단 워낙 크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위주의 시설들이 좀 잘 갖춰져 있어서 저희 아이 학교 만족도도 굉장히 높기도 했었고, 그 학교를 다닌다는 약간 뭐 자부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학교별로 수준 차이나 좀 차이점이 큰 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 말레이시아도 그쵸? 똑같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선택하실 때도 그 부분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유학에 대한 효과를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유학은 비용과 시간을 사실 크게 투자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효과를 받는지, 또 유학의 효과라는 건 영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지만 그래도 영어도 포함되니까 지금 영어 실력이 어떤가요, 부장님 자녀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는 언어적으로 좀 재능이 있는 아이라 영어를 매우 잘합니다. 네이티브 수준으로 하고요. 이제 배운 거에 비해 중국어나 스페인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해요. 잘하는 편인데 이제 학습은 또 다른 문제라 앉아서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른 점수는 모르겠습니다. 말은 잘합니다. 네. 평가 점수와 실력은 또 다른 거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 이사님 자녀는 어떨까요? 저희 아이는 사실 뭐 전 교육과정을 말레이시아에서 했었기 때문에 영어는 뭐 영어나 한국어나 사실 뭐 크게 문제 없이 잘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미국 교환학생 때문에 시험을 봤는데 뭐 IELTS 뭐 한 7.0, 7.5 정도 나왔다고는 하더라고요. 뭐 한 3주 정도 공부했다고 하고요. 사실 외국에서 태어난 학생 치고는 사실 더 나와야 되는 게 맞기는 하나. 공부 기간과 그 다음에 한국에서 한 3, 4년 생활을 한 다음에 시험을 본 걸 감안을 했을 때 크게 잔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훌륭합니다. 외국에서 이제 오래 공부한 친구들이 IELTS 뭐 8.0도 나오고 하는데 그렇죠. 네. 그 친구는 그만큼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쵸. 그런 장점은 사실 있을 거예요. 한국어도 잘합니다. 네. 그렇게 위로를 하는 걸로. 네. 그럼 이제 부장님께 여쭤보면은 이제
영어 쓰는 환경이 사실 유학하는 것보다는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한국에 있다 맞아요. 보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한 불만은 없었어요. 근데 한국의 비인가 국제학교는 어쨌든 한국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영어만 사용해야 되는 규정은 있지만 잘 지켜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따라다니면서 체크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따로 미팅을 한다거나 할 때도 한국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거를 어떻게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아들이 이제 가끔 보면은 영어가 많이 부족한 아이들하고는 한국말로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아이들하고는 영어로 대화했다, 한국말로 했다가 반반 섞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불만은 없어요. 네. 사실 말레이시아도 영어가 모국어인 나라는 아닌데, 그죠. 그렇죠.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어 환경이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국제학교에서는 워낙 다민족 국가여서 영어를 공용어로 다 쓰기 때문에 영어 사용 환경은 한국보다 사실 훨씬 좋기는 하고요. 이제 말레이시아라는 특성상 발음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의 장점은 사실 그 각 지방의 모든 사투리를 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만나는 뭐 인도계를 만나면 인도계의 그 억양을 쓰고 중국계를 만나면 중국계 억양을 좀 쓸 수 있고, 원어민 선생님도 사실은 말레이시아 국제학교가 학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뭐 영국계 원어민도 있고 호주계 원어민도 있고 미국계 원어민도 있잖아요. 선생님들마다 약간씩 억양을 바꿔서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자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환경이 다르니까, 얻는 이점도 있을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에서 있는 것들. 그리고 또 한국에 있으니까 또 얻는 이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사실 가족 간의 분리일 것 같아요. 부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학 생활을 끝나고 가족끼리 이제 다 같이 뭉치니까 어떠셨나요? 이 점에 있어서 좀 좋았나요? 저희는 너무 좋았죠. 근데 2년에 떨어져 있었던 시간도 너무 좋았어요. 좀 각자한테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도 남편이 말레이시아 비즈니스 차 좀 방문을 자주 하는 편이라, 뭐 짧게는 2달에 한 번, 아니면 뭐 4달에 한 번, 요 정도 방문을 했고, 이제 그때마다 저희가, 말레이시아 휴일이나 이런 거를 좀 맞춰서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시간을 좀 많이 보냈어요. 네. 부장님 케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래도 좀 좋았던 케이스지만, 한국에서 비인가 국제학교를 보내는 다른 가정 같은 경우에 오히려 한국에서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가족 간의 분리가 일어나는 가정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예. 그렇죠. 그런데 어떤 케이스가 그럴까요? 보통 그 기숙사를 갖고 있는 비인가 국제학교 이런 곳들은 이제 굉장히 좀 지방 도시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거지가 뭐 수도권이라면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고요. 또 몇몇 비인가 국제학교들은 기숙사가 필수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한국 내에서 유학이 될 수밖에 없죠. 이사님께 여쭤보면 해외에 체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언어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이러한 점에 있어서 힘드시진 않으셨나요? 일단 말레이시아가 워낙 다민족 국가였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보다는 사실 좀 워낙 친절하게 영어를 좀 못하면 못하는 대로 또 잘하면 잘하는 대로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고요. 사실 한국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거는 이제 속도. 한국처럼 이렇게 빠르게 뭔가 처리되지 맞아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건 두 분에게 다 해당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커리큘럼 자체가 제가 외국 커리큘럼을 계속 배워왔잖아요, 아이들이. 그럼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거나, 한국어 정서가 좀 맞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좀 한국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걱정은 없으셨는지, 이사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사실 그래서 유치원 보내기 전에 한국어 교육을 사실 먼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저희도 이제 크리스찬이어서 한인교회, 그 다음에 뭐 한인 학교를 통해서, 한국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한국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저와 아이가 영어로 소통하는 것보다 한국어로 소통하는 게 훨씬 엄마 입장에서는 편하거든요. 그래서 사춘기 시절에, 언어가 서로 달라서 오해가 생기는 부분들이 좀 없게 하고 싶어서 사실 한국어를 좀 신경 써서 많이 가르쳤었던 것 같아요. 부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입학 시기나 유학 기간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저희는 이제 2년이었어서 뭐 돌아와서 한국어를 잊어버리거나 뭐 한국 문화하고 좀 이질적인 이런 건 전혀 없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한 초등학교 중간에서 고학년 이상 가는 친구들은 그래도 한국말이나 이런 것들 어휘가 완성이 돼서 가는 친구들이라 뭐 한 5년까지 뭐는 뭐 돌아와서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도 이제 상담할 때 너무 어린 아이는 추천하지 않아요. 한국말도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영어를 하면 언어 혼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말씀을 드리죠. 사실 저도 아내랑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나눴는데, 저는 지금 말레이시아 살고 있잖아요. 뭐 잠깐 지금 한국에 방문한 거고, 나중에 우리 아이가 한국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영어로 말한다 그러면 혼내기로 했어요. 영어는 밖에서만 써라. 네. 너는 모국어는 한국어가 됐으면 좋겠다. 사실 저도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영어 잘하면 좋죠. 네, 근데 이런 한국어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부모로서의 바람은 사실 있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환경적으로 말레이시아는 좋은 게 다민족 국가다 보니까 여러 학생들과 어울려 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런 점들이 아이 정서와 좀 경험에 도움이 됐을까요? 일단은 사람의 다양성에 대한 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워낙 주변의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뭐 말레이어, 영어, 뭐 인도계라면 뭐 힌두, 아니면 뭐 중국계라면 중국어. 그러니까 보통 주변의 친구들이 2개국어에서 3개국어를 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냥 사람은 원래 언어를 좀 다양하게 한다라는 거가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서 언어를 여러 개 배울 때에 대한 크게 뭐 이렇게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워낙 이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지금도 뭐 스탯 로그라고 해서 각 나라에 이제 흩어져 있는 친구들끼리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렇게 요즘은 그게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맞아요. 사실 뭐 스카이프 뭐 이런 거밖에 없었잖아요. 스카이프는 너무 오래전에. 연결 막 끊기고. 네.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하고 이게 또 호주 대학을 다니는 친구, 뭐 또 영국 대학을 다니고 있는 친구, 또 한국 대학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서로 공부하고 있는 게 좀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소통들도 잘 하고 해서 너무 재밌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사실 유학이 좀 도움되는 부분도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학력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자, 부장님, 비인가 학교다 보니까 비인가 자체라는 게 사실 좀 많은 걱정거리를 안겨줄 수 있는 단어일 것 같아요. 맞아요. 학력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불이익이 되는지,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비인가 국제학교는 검정고시, 만약에 한국으로 뭐 대학을 간다거나 하면 검정고시를 보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해외 대학 트랙으로만 처음부터 경하셨으면 사실 검정고시 요문은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엄마 마음에 국내 대학도 한번 고려해보고 싶으시면 검정고시는 보시는 게 좋고요. 검정고시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봤습니다. 그러면 사실 인가국제학교도 있잖아요, 한국에. 그렇죠? 네, 물론 네. 열 손가락 꼽힐 정도로 굉장히 적은데 인가국제학교를 보내기 어려우니까 이제 비인가까지도 보내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비인가국제학교를 보낸다고 좀 생각을 하실까요? 일단 입장으로. 네. 공교육에 대한 네. 좀 불만, 불신 이런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인가학교 보내고 싶죠. 근데 이제 비용적인 면이나 뭐 위치나 여러 가지 뭐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게 맞지 않으니 비인가국제학교를 선택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한국 입시를 우선적으로 보고 있다면 또 불리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나중에 입시 방향을 좀 잘 설정하고 선택을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한국 입시를 처음부터 고려를 하신다면 비인가국제학교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조이사님 같은 경우는 국제학교 졸업 후 해외 대학도 갈 수 있고 여러 대학을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대학을 보내셨잖아요. 네네. 왜 그렇게 선택하셨는지 또 어떤 루트로 보내셨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사실 아이의 성향이 제일 중요했었기 때문에 아이가 하고 싶은 게 뭐고, 정해진 전공을 어느 나라에서 했을 때 가장 유리할까를 먼저 사실 고려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선택한 전공이 영국도 괜찮았고, 미국 대학도 괜찮았고, 한국 대학도 괜찮았었는데, 저희 아이는 한국에서 생활을 해보지 않았었던 상태고, 그 다음에 또 한국 대학에 갈 수 있는 또 전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을 또 등록할 수 있는 또 유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아이가 최종 결정한 건 영국 대학 지원과 한국 대학 지원이었는데 한국 대학이 또 좋은 선택지가 하나 되면서 이제 한국 대학으로 최종 결정한 겁니다. 그럼 이사님이 전과정 해외 이수, 즉 12년 특례가 해당이 안 됐고 네네. 일반적으로 유학 오는 학생들과 동일한 케이스라면은 네네. 그러면 선택지가 좀 달라졌을까요? 일단 그래도 지원은 해봤을 것 같아요. 일단 장기간 해외에 있었던 만큼 뭐 해외고 전형이라던가 여러 가지 전형들이 좀 있으니까 한번 지원은 해봤을 것 같고, 사실 아이는 영국 대학을 더 가고 싶어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 한 번도 안 살아봤으니까 한국의 경험을 좀 더 주고 싶었고, 그 다음에 아이가 어느 나라에 가서 살지 알 수는 없으나, 그래도 한국도 한 선택지가 좀 돼야 돼서 아이랑 결국은 한국으로 결정을 하기는 했지만, 만약에
뭐 다른 나라가 더 좋은 선택지였다면 그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졸업하고 어느 나라 대학을 가냐도 저한테 많이 여쭤보시고 상담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영국 가기, 호주 가기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맞아요. 미국, 맞아요. 뭐 네. 영국, 호주, 뭐 저희 아이도 캐나다. 예, 원서를 사실은 어느 나라 국가보다 우리 아이가 정한 전공에서 어느 나라 대학이 가장 메리트가 있는가를 보고 그 나라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많이 좀 걸림돌이 되는 게 환율 부분이랑 맞아요. 좀 비용 부분 때문에 네네. 바로 가기에는 좀 망설여지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에 들어와 있는 해외 대학을 통해서 편입하는 것도 많이 고려하시고 그렇죠. 네. 또 한국 대학 같은 경우는 사실 비용적으로 많이 또 세이브가 되니까 맞아요. 그것도 네. 고려해 보실 만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럼 두 분께 좀 비용에 대한 부분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자, 네. 부장님, 그럼 교육비는 어느 정도 좀 들었나요? 말레이시아와 그리고 한국 둘 다. 말레이시아에 제가 있을 당시에 환율이 260원에서 280원이었어요. 그 시절이었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저는 외곽에 있기도 했고 학비도 좀 낮은 곳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두 아이의 학비와 주거비, 생활비 다 해서 한 달에 400만 원에 맞췄어요. 그 학원비도 들어갔었네요. 그러고 보니. 그러니까 예, 웬만하면 400을 안 넘기려고 했고 뭐 그러니까 여행이나 이런 건 다 빼고 한 1년에 5천만 원 언더였습니다. 자녀 2명 유학인데. 네, 네. 지금은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되죠. 예, 예, 환율도 환율이 올랐고. 지금 일단 260원이셨잖아요. 네. 지금 이미 380원, 뭐 370원 그렇죠. 하고 네.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국은 어땠나요? 한국은 학비만 4천만 원 정도였어요. 음.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뭐 오케스트라 이런 거를 했는데 헝가리나 이런 데로 가거든요. 그 비용도 별도죠. 그렇죠. 사교육은 어때요? 사교육은 저는 안 시켰어요. 근데 시키시는 분들은 네. 굉장히 많이 지출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음. 사교육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학까지 고려를 하시는 분들은 컨설팅을 하시잖아요. 근데 학교 3개에 1억이 넘었어요. 근데 요거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과정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네요. 네. 근데 해외 지- 명문대를 보내기 위한 네, 컨설팅인 해외 거죠. 근데 이게 집에서 통학하는 게 아니라 또 어느 지방으로 간다거나 기숙사로 간다거나 이런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럴 수 있죠. 한국 국제학교도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그렇죠?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는 어떤가요? 학비 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사실 말레이시아는 이제 학비가 뭐 최고 학비가 한 3,500 뭐 한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저희 아이도 뭐 사실 비싼 중고등학교 때는 좀 비싼 학교에 학비를 보냈을 때도 사실 3,000이 넘진 않았어요. 그때도 환율은 좀 네, 괜찮은 그렇죠, 편이었죠. 그렇죠. 지금 환율 적용하더라도 일단 국제학교 학비가 4천만 원이 넘지는 않을 것 같고요. 4천만 원대 학비면 거의 말레이시아에서는 뭐 최상급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고2, 고3 정도 되면 넘어갈 수는 있는데 넘어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학년은 뭐 초, 중 정도 되니까 맞아요. 말씀드린 것 같고 제가 좀 말레이시아 살고 있으니까 비용적인 부분, 생활비적인 면은 제가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두 분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저는 지금 살고 있으니까 생활비는 말레이시아도 저렴해서 오는 나라는 저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말레이시아- 많이 올랐죠. 맞아요. 그렇죠. 사실 말레이시아 현지인처럼 살면 생활비 굉장히 아낄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삽니다. 네, 한국에서 사는 생활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하려면 저는 한국 생활비의 거의 7, 80%는 쓴다고 보긴 해요. 그것 또한 지역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몽키아라 쪽은 거의 한국이랑 동일하거나 저는 비싸거나, 물가가 더 네. 비싸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는 지역마다 좀 차이가 나고, 생활비적인 면에서 주거비까지 하면은 말레이시아도 위치만 주거 지역마다 주거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용적인 면도 말레이시아는 싸다고 생각해서 오신 분들은 좀 놀라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적인 부분은 사전에 좀 잘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럼 두 분께 또 같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지금 선택해도 똑같이 한다, 아니면 지금 선택하면 좀 다른 선택을 할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부장님부터.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보냈던 학교였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아요. 비인가 국제학교는 반반인 것 같아요. 학교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다만 우리 아이가 적응을 못했을 뿐.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뭔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뭐 학교에서 처리해주는 시스템이나 이제 그런 것들 너무 만족스러웠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학교만 봐서는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럼 다른 질문 추가적으로 더 하면, 가족이 다 같이 말레이시아에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하면은, 그러면 이어서 쭉 유학을 했을 것 같으세요? 그래도 한국으로 돌아왔을 것 같아요. 가족이 다 같이 갈 경우라면 말레이시아에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버님이 남편분이 거기서 사업을 계속 그렇죠. 거기서 하시고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렇죠. 이사님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사실 뭐 부장님이나 저나 이미 아이가 졸업하고 이제 대학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할까 안 할까를 사실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저도 후회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를 보내는 동안 입시가 그렇게 무겁게 다가오지는 않았었고 그리고 아이한테 온전히 집중해서 아이가 뭘 하고 싶은지 또 아이가 원하는 진로가 뭔지를 좀 천천히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후회하진 않습니다. 다시 똑같은 선택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이사님 자녀를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네네. 물론 공부하는 모습을 막 집에 찾아가서 본 건 아니지만 입시할 때마저도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입시생들의 뭔가 걱정과 그렇죠. 네, 그 어두움이 보이진 않았어요. 나름 근데 본인은 되게 힘들어했어요. 네, 나름 했겠지만 네. 그래도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 한국에서 맞아요. 입시생 고3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네, 그런 거는 살짝 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이거 영상 보고 싫어하지 않을까요? 네. 물론 나름 노력했겠죠. 뭐 그래도 나름 고민과 많은 괴로움이 있었겠지만 그렇죠. 네.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는 네. 사실은 이렇게 본인의 어려움이고 본인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주변과 뭔가 경쟁을 해야 되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입시 환경은 아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좀 수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오늘 이제 한국에 대한, 한국 비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그리고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또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관심 갖고 보시잖아요. 근데 보고 계신 국제학교를 모두 인가받은 국제학교입니다. 말레이시아는 비인가 국제학교를 가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인가받은 국제학교조차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다 좋은 국제학교라고 말씀드리긴 또 어려워요. 그래서 좀 우리 가정 상황에 맞고 좀 좋은 국제학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거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그래서 오늘 이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게 좀 많은 분들의 고민을 좀 덜어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